키스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클린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아꼈던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 않을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 클림트고 이 여자는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자가 있거든. 왜냐하면 클림트가 살아생전에 이거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 근데 이거 뭐 또 나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한 명이 아니고 막 여러 명 아니야? 그래갖고 막 저의 어머 그거 사실 나예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주인공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2명이야. 우아한 이야기를 우아하게 나눠보는 시간. 저는 미술 읽어드리는 남자 도슨트 이창용이고요. 네, 저는 한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출연해 주시는 우리 가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빼놓고 있습니다. 제가 스케줄에서. 오늘은 여기 딱 화면에 나와 있는데 클림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누나가 생각했을 때 비싼 그림은 어느 정도 할 것 같아? 비싼 그림? 기준은 우리나라 작품 기준. 우리나라 작품 기준 진짜 비싼 한 100억? 100억. 너무 비싼가? 아니 보통 내가 이 질문을 여기저기 가서 많이 하는데 보통 50억을 잘 안 넘거든. 그래? 좀 확실히 스케일이 좀 다르셔. 어느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100억이 넘는 뭐 내지는 해외권은 막 뭐 1000억 가까이 되는 뭐 이런 것들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100억이 살짝 넘는데 최근에 이제 기록이 바뀌었거든. 2019년 홍콩에서 김한기 화백의 작품이 무려 132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 우리나라 1위 작품에 등극을 해. 와. 바운더리를 유럽 기준으로 하면 가장 비싸게 낙찰된 작품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그럼 그건 1000억? 1000억 조금 넘어. 어머! 와. 그 영국 소도비 경매장에서 바로 클림트의 부채를 든 여인이라고 하는 바로 저 작품이 저거. 저거 무려, 처음 보는 거다. 요게 클림트의 마지막 유작이라고도 알려져 있거든. 정말. 클림트가 사망을 했을 당시에 그 아뜰리에 이렇게 딱 올려져 있던 작품이라서 마지막으로 작업하는 유작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클림트 작품과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 클림트가 말년에 동양 문화에 좀 심취했었어. 진짜 동양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기모노 난다.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클림트의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는 작품이다라고 해서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지. 그래서 좀 경매가가 높게 나오기도 했어. 요게 1억 달러 조금 넘었어. 1억 달러. 1억 850만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대략 한 1,400억? 근데 저게 1,400억이면 얘는 얼마 정도 할까? 키스 아니야 이거? 그렇지, 키스. 근데 나는 이거를 되게 처음 해봤어. 이게 너무 그림이 강렬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이국적이야. 한 번 보고서 너무 도대체 이 화가는 누구지? 라고 해서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키스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클린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아꼈던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 않을까. 근데 이 작품이 좀 이야기가 되게 좀 많은 이유가 이 작품은 아마 클림트의 자기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 클림트고 이 여자는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자가 있거든. 당사자가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어. 왜냐하면 클림트가 살아생전에 이거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가들은 살아생전에 자기 그림에 대해서 정답을 딱 명확하게 정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거 뭐 또 나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한 명이 아니고 막 여러 명 아니야? 그래갖고 막 저의 어머 그거 사실 나예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주인공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2명이야. 어머 어떡하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한 명밖에 없었으면 그냥 이 그림은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그냥 하고 그냥 끝냈을 텐데 여자가 2명이야. 그리고 그 둘 중에 누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클림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키스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클림트의 여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재밌겠다.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정말 어쩌다 보니까 저는 계속 누나하고 지금 연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화가들이 거의 이제
뮤즈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들의 이 연애 스토리와 작품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화가들 입장에서는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맞아. 가장 많은 영감을 영감을. 얻는 게 뮤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뭐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연들도 만들어지고 재미난 그걸 또 작품으로 에피소드도 많아지지. 승화하기도 하고 근데 클림트는 굉장히 좀 독특한 연애를 했던 사람이라서 오늘 클림트의 그 파란만장하면서도 가슴 아프면서도 한쪽으로는 이해도 잘 되지 않는 그 클림트의 여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그 두 명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크게 아델레 블로바우어라고 하는 여자와 에밀리 플레게라고 하는 두 명의 여자예요. 아델레 에밀리 아델레, 에밀리. 우선은 아델레라고 하는 여자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아델레라고 하는 여자는 일단은 유부녀였어. 시작부터 좀 세지? 막장이 벌써 시작됐네.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페르난디라고 하는 남자로서 그때 당시 유태인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였었고 클린트의 후원가기도 했어. 클라이언트의 와이프를 뭐 그렇지, 클라이언트의 이제 와이프인 거지. 하하. 근데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한 18살 정도 났었거든. 그러니까 워낙 클림트가 잘 나가는 화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부인들이 클림트한테 초상화 이제 의뢰하는 게 좀 유행이었었어. 그때 당시 이 페르난디라고 하는 남자는 자기보다 18살이나 어린 부인을 새롭게 이제 맞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클림트에게 초상화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그림을 그리면서 두 사람이 눈이 맞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두 사람의 이제 불륜은 무려 12년간 이어졌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아델레? 와. 두 사람이 정말 많이 좀 사랑을 했던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이거 다 설이야. 이거는 뭐 증거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클림트가 여자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럼 그 여자라고는 무조건 잡자리를 했다. 그러니까 클림트는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건 클림트가 좀 남봉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세기 말의 유럽의 당시의 분위기는 이런 불륜이라든지 이런 외도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는 분위기였어. 근데 보통 초상화를 그려주면 이름을 집어넣는 초상화는 보통 하나 그리면 끝나. 아델레는 그녀의 이름이 들어간 초상화가 2점이나 있거든. 그리고 그녀가 등장하는 아델레 블루어의 초상의 첫 번째 버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저 왼쪽 편에 있는 저 그림. 아, 저거야. 그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우먼인 골디. 근데 진짜 얼굴이 닮았다. 그치. 온통 금박으로 가득 채워져서 황금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작품이기도 하고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에서 7년 정도 제작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 근데 보통 클림트가 그림을 그릴 때 오래 걸리기는 했었는데 저 작품은 유독 오래 걸렸었던 이유가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애인 한두 명이 있는 게 흠이 아니라고는 해도 너무 대놓고 만나기 좀 그렇잖아. 만날 핑계를 대고. 그렇지. 저 오늘 클린트 씨랑 그림 좀 그리고 올게요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좀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관계를 좀 편안하게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오랫동안 좀 이 그림을 그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건 그때 당시 이 아델레라고 하는 연어는 뭐 얼굴 보면 알겠지만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돈도 많은 여자야. 그렇다면은 나이도 젊어. 그렇다면 클림트를 제외하고도 정말 마음만 먹었다면 다양한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클림트와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건 분명 이 남자가 좀 어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누나 생각했을 때 클림트는 어떤 매력이 있었던 남자일 것 같아? 근데 그림들이 조금 약간 에로틱하거든? 약간 에로틱하고 좀 자유분방했을 것 같아. 그냥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왜냐면 이런 컬러 사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자주 잘 사용하지 않는 조합들을 막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뭔가 이국적인 약간 야생마 같은 그런 이렇게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였을 것 같은 그냥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클림트를 만났던 여자들의 나중에 훗날 인터뷰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같은 경우에는
클림트를 장군님이라고 불렀대. 우리의 대통령 이렇게 불렀었대. 되게 강한 사람이요. 남성미가 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남성미만 넘쳤던 게 아니라 매너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도 좀 하거든. 왜냐면 아델레라고 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겨져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림들을 보면 항상 특징이 있어. 이 여자가 항상 사진도 보면 오른손을 가려. 기록에 따르면 이 여자가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서 그 오른손의 중지에 장애가 있었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컴플렉스였을 거야.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클림트는 이 여자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이 단점을 가려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오히려 더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포즈를 저렇게 만들어 주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가장 꺼려하고 나의 가장 단점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남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배려심도 있는 약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또 이제 아델레다 보니까 그녀와 관련된 작품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남겨져 있거든. 보통 아델레 블루어의 초상 2점 이외에도 클림트의 또 다른 대표작인 유디트라는 작품 속의 주인공도 바로 아델레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 저게 또 진짜 아델레 얼굴이다. 얼굴만 봐도 아델레이기도 한데 또 다른 증거가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액세서리. 귀금속으로도 그 증거를 찾기도 하거든. 지금 유디트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목 장식하고 저기 똑같네. 아델레 블루어의 초상에 등장하고 있는 목걸이가 같은 목걸이로 현재 추정돼. 그러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디트도 모델이 아델레 블루어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유디트는 들어본 적 있어? 유디트. 근데 저 그림은 굉장히 친숙한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인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한 여자야. 그래. 이 여자가 성서 속에 나오는 여자거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자로 그 이스라엘을 지켜낸 구국의 영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함락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과부였던 미망인이었던 유딧이 적장으로 들어가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총사령관의 침소에 들어가.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는 과부였기에 그녀는 항복을 하는 것처럼 적장에게 찾아가서 술을 따라주고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잠자리에 드는 척 연기를 하고 그날 적장 목을 잘라버려. 그러면서 나라를 구해낸 국의 영웅이야. 그래서 보통 이 유딧이라고 하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거든.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맞아. 이렇게 보통 뭐 영웅이면은 보통 이렇게. 근데 아까 건 되게 뭔가 에로틱하고 뭔가 원초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나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 아마도 클림트는 그때 당시 자신의 연인이었던 아델레를 주인공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유디트가 가지고 있는 성스러움이라든지 구국의 영웅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에로틱한 느낌으로 좀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리는 이 아델레의 모습을 표현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은 지금 이 유디트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잖아. 어쨌든 적장이 지금 홀릴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그 여성으로서의 육체적인 매력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눈빛 봐. 정말 되게 내세적인 표정을 짓고 있고 지금 성녀임에도 불구하고 시스루에 가슴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심지어 지금 우측 하단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보여. 어머, 저게 머리인가 봐. 어머. 머리.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고 그 목을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데 손길을 봐. 나는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가 저 손길이라고 보거든. 지금 적장의 목을 자르고 그 목을 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손길을 보면 손길이 어때 보여? 부드럽게 잡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이게 강렬한 이런 느낌은 그치. 아니야. 뭔가 사랑하는 연인의 머리를 쓰다듬는 감싸고 듯한 있는 것 딱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누구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유디트라고 하는 성녀의 여성으로서의 그 매력을 자신의 연인이었던 아델레에서 따와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 그림은 되게 이색적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아델레라고 하는 여자를 클림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심지어
나중에 아델레는 클림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그 클림트의 작품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클림트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선 마지막 날까지 클림트를 그리워하고 추억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만큼이나 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훗날 클림트가 세상을 떠나자 이 키스 속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이제 아델레가 주장을 하는 거지. 자, 아델레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아델레 입장에서. 근데 만약 이게 전부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은 재미가 없지.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림이 흥미롭고 재밌어지는 거야. 아까 또 여자 다른 여자 있었잖아. 한 명 더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여자가 문제야.